그러면 유형 1번 한번 볼까요? 유형 1번에서 안 된 문제가 있어요? 깨끗한 사람은 뭐야? 안 해본 거야 아예? 문제 도전 안 했나요? 그러면 전혀 기억이 없겠는데요? 선생님 해봤는데 안 되는 거 체크가 제일 좋지. 로그라는 것 자체가 부족하면 어떻게? 아 그래? 그 함수도 그러면 함수인데 혜인이는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로그가 뭐라고? 로그의 정체는? 그것도 기억 안 나면 안 되죠? X 그건 책에 써 있는 내용이고 내가 한마디로 세 글자로 얘기해 줬잖아. 무리수 좋아요. 무리수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는 네가 x가 얼마인지 얘기해봐. 이지? 네. 유리수들은 표현이 가능하니까 금방 2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데 네가 이걸 보고 이렇게 써놓으면 x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있긴 한데 표시가 안 되지. 다르게 하면 중학교 때 한 거로는 이렇게 쓰면 네가 x를 2나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할 수가 있었는데 중3 처음 배울 때 이렇게 놓으면은 제곱해서 5 되는 수가 뭐야? 라고 했었어. 처음에 배울 때. 표시할 방법이 없었어. 그래서 이거 x를 표시하는 기호 약속을 해준 거야. 어떤 기호를 썼을까 이때는? 로- 이 기호를 썼었지. 이게 유리수로 표현이 안 되니까 무리수는 뭔가 다른 그 기호처럼 표시를 해줘서 약속을 해야 돼. 이렇게 약속해 주잖아 이렇게. 그래서 제곱하면 5 되는 수 이렇게. 그래서 이거가 바로 무리수를 나타내는 기호 약속 중에 하나였다고. 여기도 마찬가지가 된 거야. 그래서 무리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를 했을 때 x가 2가 된다는 사실은 이게 유리수는 눈으로 보고도 판단이 되지만 이걸 만족하는 수가 있긴 있는데 표현할 수 없다는 건 무리수이기 때문이고 이때 이 x를 표현하는 방법을 약속해 준 거야. 정의라고 했어. 그건 따지지 않잖아. 이 x가 얼마예요? 로그 2를 밑으로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야. 그냥 이게 루트랑 똑같은 거야. 그럼 숫자야 기호야? 기호? 기호이기도 하죠. 이거는 그럼 기호야 숫자야? 기호의 숫자를 더한 거. 기호랑 숫자 다 되는 거지? 이게 그럼 이거는 기호야 숫자야? 기호? 근데 걔도 숫자? 이건 기호도 되고 숫자 되는 거야. 이거 무리수 표시야. 안 되면 글씨를 써서라도 막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리수가 이제 쓰기가 이제 안 되니까 그 쓰는 방법을 약속해 준 게 기본적인 로그라고. 무리수라고. 그럼 네가 알기로 이건 얼마야? 선생님 그냥 봐도 알아야지. 2요. 선생님 유리수인데요? 무리수라며. 네가 유리수인데요? 그럼 루트 썼으면 다 무리수야? 이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숫자가 형태가 무리수 표현을 위한 거라고 얘기한 거지 무조건 다 무리수야. 그러니까 이제 무리수 표현을 위한 작업. 이게 로그의 처음 시작이고 가장 핵심이야. 그러면 니네가 루트 배운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랬을 때 이렇게 배웠지. 숫자니까 연산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로그의 성질이라는 걸 배웠다고. 다 기억하나요? 1, 2, 3, 4, 5, 6, 7? 더하기 A 더하기 로그 뭐 그런 거. 다. 입변한 공식까지 포함해서. 기억해야지. 그래서 기본적인 무리수에 대한 연산이 가능할 정도는 돼야지. 그 공부가 돼 있는지 체크하라고. 그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로그라는 놈의 그 무리수 연산이 정리되고 나면 이제 이거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정수분, 소수분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무리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약속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연산 능력도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무리수다 보니까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얘기도 너무 당연한 거라고 했었지. 그래놓고 나서 이제 니네가 어렵다고 좀 느낀 게 이제 상용 로그라는 걸 배우면서 별거 아닌데 내가 그래서 뺄 거 빼고 하자라고 했는데도 일부는 해줬죠. 거기서부터 로그가 좀 어렵구나 그렇게 느꼈을 뿐이고 그 부분을 완전히 빼버린다고 치면 그렇게 어렵게 느낄 부분은 사실은 없을 거야. 잘 생각해. 로그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 거는 대답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x가 얼마야를 표현하는 방법이었던 거지. 무리수 x. 근데 이게 무리수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 밑이나 진수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제한 조건이 있다. 밑 조건, 진수 조건 이렇게 얘기했죠. a가 될 수 있는 수야 제한 조건은 뭐야?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데 A는 1보다 커요. 또는 1보다 큰 것까지, 그죠? 얘가 될 수 있는 숫자의 제한 0보다 크. 양수,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정의를 위한 약속들이었던 거고, 그 다음부터 로그 성질이 이어진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여기까지 넘어오면 로그 연산이 어려워서 문제를 못 풀지는 않을 거야. 로그 함수 쪽은. 자, 그러면 유진이도 마찬가지고 거기 그 유형 1번부터 한번 잘라서 갈게요. 유형 1번부터 3번까지, 유형 1번하고 2번까지 거기 첫 한 페이지를 보고 안 됐던 문제가 있거나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예를 들면 지금 혜인이도 문제는 안 풀었지만 조금 어려워 보인다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풀어온 사람이 질문한 걸 보고 먼저 같이 보는 게 제일 빠르지. 종이도 마찬가지. 그러면 로그 함수 유형 1번하고 2번 중에 질문을 해야 될 문제 번호를 있으면 얘기해봐봐. 근데 이제 유진이 같은 경우는 다 풀고 뭐 상에 해당되는 거 한두 개 모를 수도 있고 나머지 다 됐겠지만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봐요. 저 그래프 성질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아, 성질을? 그러면 그 성질에 대한 얘기 중에 거기 나왔던 표현 중에 잘 모르겠다는 표현이 혹시 있나 한번 체크를 해봐. 335번 같은 걸 보고 표현 중에 네가 잘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어요? 335. 아, 이건 지수함수다. Sorry. 로그 함수의 성질 거기 쪽을 보고 478번부터 80번 이렇게 지나갈 때에 표현이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막상 글을 보면은 이해가 되고 그래프 그림 외우는 것도 되는데 문제에서 보면은 약간 그게 긴가민가 해요. 그래요? 특히 어떤 문제 봤을 때 그랬어요? 480번. 하나만 찍어봐. 80번. 네, 그러면 아까 했던 설명에서 추가로 되는 거 거의 없이 한번 설명을 해볼 테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지 보고 일단 이해가 되면 점점 빨라질 거야.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BX 이렇게 돼 있고 그 그림이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으로부터 네가 이제 뭐라 하죠? 관찰하고 연구하는 작업이 있게 되는 거야. 그 작업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렇게 표시된 의미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럼 네가 이걸 보고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힌트를 한번 잡아보라고. A의 정체를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어야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네가 모양에 대한 공부를 했다며. 0보다 그걸 그래, A는 0과 1 사이의 숫자인 거지. 맞아요. 그 다음 1 집어넣었더니 음의 함수 값이 나온다는 표현이야. 이게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1 집어넣었다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1 집어넣으면 B 이게 음수란 거야. 그러면 로그 A를 밑으로 하는 원래 1이 얼마죠? 0인 거지. 근데 이게 음수가 나왔다는 건 여기가 1을 집어넣었을 때 로그 A를 밑으로 하면 B 맞지? 이게 음수가 나왔다는 건 B가 1보다 작은 수란 뜻이라고요. 왜냐하면 로그 그림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보통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기본이 1 집어넣는 게 0이죠. 그럼 1보다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양이지. 1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음이지. 그럼 이게 음이 나왔다는 건 B는 1보다 크다는 얘기지. 맞아요? 아까 반대로 얘기한 거야. 양의 그러니까 1보다 큰 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거는 이렇게 된다는 게 네가 이해가 돼. 한 번만 더. 기본 그림은 여기가 1, 0 지나가는 이런 그림이야. 그치? 네. 이건 밑이 0과 1 사이의 숫자이고. 그러면 그 진수가 1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갔다면 양의 값을 가질 거고 진수가 1보다 큰 값이 들어갔다면 음의 값을 갖는다 아니야? 여기서는 1 집어넣었더니 음수가 나온다는 건 1 집어넣었더니 이게 음수가 나온다는 건데
얘가 밑이 0과 1 사이에 해당되는 이런 그림에서 얘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음의 값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b는 1보다 큰 숫자야 라고 이거 알아내란 얘기야. 이거 그림 이게 이제 그림을 연구한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적용을 해본 거라고. 자, 이제 이런 상태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게 최종적으로 뭐야?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x. 그럼 일단 밑이 1보다 큰 수라는 걸 밝힌 거니까 그림의 모양은 어떻게 생겨야 돼? 이렇게 생겨야지. 그 다음 x 대신 1 집어넣어 봤더니 x 대신 1 집어넣었더니 x 대신 1 집어넣어 봤더니 로그 b를 밑으로 하는 a죠. 그럼 밑이 1보다 큰 로그가 이렇게 생겼어. 근데 요게 1보다 작은 숫자야. 그러니까 여기가 a라고. 그럼 함수값이 양이야 음이야? 음인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이 음인 거지. 그 말은 이 함수에다가 1 집어넣으면 음수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돼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이게 답이지. 이거 찾으면 돼 그냥.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기본적인 그래프의 개형을 이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활용한다는 게 이런 양의 함수값, 음의 함수값까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크기 관계 비교에도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 있을 거고 그래서 480번 같은 게 뭐 쉬운 문제라고 하지는 않아도 지금 말한 대로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판단이 됩니다. 478번처럼 1, 2, 3, 4, 5번 그런 표현이 어려운 건 아니지. 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그래프의 모습을 자기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니까. 자, 됐죠? 오케이. 혜인이 이 정도 내용은 이해가 되니? 받아들일 만해? 오케이. 근데 이게 본인이 해보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생기니까. 종이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또 다른 문제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뭐 문제를 몇 문제를 내가 풀어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 중에 안 풀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 근데 이제 유형 자체가 좀 어려워. 너무 그런 거가 있으면 얘기해달라는 얘기예요. 수업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해줬을 거고 까먹었다면 다시 정리하는 중이니까. 그러면 예은이가 유형 1, 2, 3까지 봤을 때 어떤 문제 풀다가 괴로움을 느꼈나요? 저는 다 있는데 어떡하죠? 얘기해. 유형별로 하나씩이라도. 괜찮아. 477번 이런 것도 477번은 발전 유형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게 느껴야 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네가 이거는 로그 함수를 모르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볼게. 477번 fx가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 더하기 1. 그럼 네가 얘는 일단 이걸 쳐다볼 때 그냥 fx는 하고 읽지 말고 이게 어떤 그래프인지 나한테 설명 좀 해봐. 그게 필요한 거야. 함수를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함수는 개념이 잘 이해가 되면서 정리가 좀 되면 유형을 쭉 따로따로 풀 필요 없이 그냥 쭉쭉 풀 수 있어 사실은. 그게 원래 함수 공부의 목표니까. 유형마다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나한테. 이 그래프의 그림의 모습을 나한테 얘기를 한번 해줘 보라.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중학교 때부터 함수 공부 해올 때 공부 방향을 네가 조금 선생님이랑 공부할 때 계속 내가 반복해서 해줄 테니까 어떻게 고등수학의 함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공부해 갈 거라는 틀을 잡으라. 내가 요구한 건 그거야. 이거요. y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네요. 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그게 위로 한 칸 올라갔다.
이 식을 보면서 그거를 상상을 하는 거라고. 함수 공부는 그렇게. 예, 이게 식이 주어졌으니까 얼마를 대입하겠다는 데 치중하지 마시고 이거 문제 아직 뭐 뭘 구하라고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얘를 봤을 때 아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한 칸 올라갔네요. 이제 이거는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거요 로그 3을 밑으로 해서 이거 있었는데요 오른쪽 두 칸 가고 위로 두 칸 올라갔는데요. 점근선 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x축 방향으로 움직인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다. 그게 같이 떠오르고 그렇게 보나 보자. 처음에는 더뎌 보여도 그게 잡히는 순간 너한테 이런 식들은 정말 중요하고 간단한 힌트로 느껴져야 돼. 그럼 여기까지 이 그래프를 읽었다 하면 gx가 f, gx는 x를 만족합니다 라고 했을 때 네가 로그 함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혹시 몰랐다면 못 풀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도대체. 수학 하를 배웠어. 선생님 저 수학 하를 안 해봤는데요? 그럼 모를 수도 있어. X는 GX. fx와 gx가 역함수 관계입니다라는 기본적인 표현인 거예요. 수학학 공부한 적 있어 없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제는 고등수학 배울 때는 이제 까먹는 거 지나가서 까먹었다는 게 이제 무의미해집니다. 다 이거 왜냐면 2학년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운 내용이 베이스가 돼 있고 이제 배우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나? 새로 배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보다 아마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대한 것이 모를 때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생길 거야. 나올 때마다 잘 정리하고 기억해. 그거예요. F와 G가 역함수라는 거야. 역함수 관계야. 그래놓고 뭘 물어봤어? 역함수에다가 5 대입한 게 얼마냐고 물어봤어. 근데 내가 역함수를 구할 건 아니야. 구할 수는 있어. 얘 역함수는 지수함수니까. 근데 안 구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야. 역함수는. 그럼 역함수에 5 대입해서 얼마야? 라고 물었는데 몰라요. t라고 하자. t값 구하는 거야. 자 이제 역함수 정의를 쓰는 거예요. 이현이 기억해. 역함수에 5를 대입했더니 t가 나왔어. 그러면 원래 함수 f에다가 t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그게 역함수의 정의잖아. 그럼 t 대입해가지고 이게 5예요 이렇게 놓고 풀어달라는 얘기야. 이거 못 풀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쓰면 답이죠. 네가 역함수란 말을 이해했느냐고 묻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발전용이라 돼 있는 건 요 로그 함수에만 국한된 게 아니니까. 이거 혹시 수업 영상에 안 풀어줬나? 이 문제? 477번? 안 풀어줬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기억해.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될 때, 즉 x 집어넣는데 x 나왔어. 이러면 둘이 역함수 관계. 필기까지 다 했어. 476번. 그럼 476번 풀고 486번? 85번. 85번? 자, 두 문제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해가 그러면 된 거야? 예. 자, 476번 하나 더 해볼게. 얘도 마찬가지. 476번은 함수 fx가 3분의 1x 그냥 선생님이 모든 걸 다 이해시켜 달라고 기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방향을 보여줄 뿐이니까. 자, 그러면 연이 물어본 거 좀 하고 있어. 선생님 지금 476번 누가 물어봤어? 아니. 걔 85번 물어봤어. 초반에 강의 아니야? 내가 잘못 들었어? 485번 할게. 혹시 485번 안 된 사람 역시 같이 보시기 바래. 자, 485번. 이거는
483, 484, 482, 485, 486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좌표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 좌표를 왜 잡는 겁니까, 선생님? 좌표를 그냥 이용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대부분은 좌표를 잡아서 길이를 표시하거나 이런 데다 많이 쓴다. 그죠? 가로 길이는 어떻게 잡지? 두 점이 있어. 점 두 개가 좌표가 써 있어. 가로 길이 어떻게 잡을 거야? X 좌표 길이의 차이죠. 그죠? 세로 길이는 Y 좌표 길이의 차이를 쓰는 거다. 그게 이제 함수 그래프를 다루는 기본. 그러면 485번을 풀어볼게. 안 된 사람은 같이 보고 대답해 주세요. 여기 로그 3을 밑으로 한 x라는 그림이 있어. 그럼 여기가 1이라는 것도 이제 이해했을 거. 자, 얘기를 했을 때 세 점 A, B, C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A점은 어디야? 응. A점 어디 있어? A점은 1,0자리, 그죠? 그 다음에 B, C 이렇게 돼 있는데 B는 여기 있어. 그 다음에 C는 뭐 여기 있대. 하여튼 뭐 있대. 그러니까 이건 잘 모르는 점이야. 조금 그림을 그리기 이제 편하게 여기서 과장할게요. 좀. 여기가 B입니다요. 어딘지 모르지만. 자, 이렇게 된 상태이고 여기에서 삼각형 ABC를 잡았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세 점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다고 치고 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요. 그러면 정윤아, 네. 네가 세 점이 주어졌을 때 무게 중심 좌표 어떻게 구하니? 3분의 A 이게 X 3점에 X 좌표랑 Y 좌표가 있으면 A B C A 다시 B 다시라고. 그러니까 x 3분의 그러다면 x 좌표끼리 다 더한 거지. 그 사실은 X 좌표끼리 다 더하고. 그치. y 좌표끼리 다 더한 거야. 그러니까 중점은 평균 내는 거야. 그러니까 두 점 평균이면 중점인 거고 세 점 평균 개념이 무게 중심인 거지. 그럼 여기 무게 중심 좌표를 알려줬어.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3분의 13. 자, 그래놓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선분 BC 길이가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좌표가 있어야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나와 있으니까 B점 좌표를 잡아. 여기 A점은 1,0이니까 뭐 잡힌 거야. B점은 x1, 라고 잡았으면 Y좌표 뭐라고 쓰는 거야? Y의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1. 이게 바로 Y좌표죠. C점도 잡아야 돼요. C점도. 그럼 C점을 x2라고 해봐. 그러면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2가 Y좌표가 되겠지. 이 세 점에 대한 무게중심 좌표를 써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x좌표끼리 쭉 더한 거죠. 네, 요게 3분의 13이 되었다. 그럼 요거 지워지고 정리하면 x1하고 x2를 더한 게 10이거든. 즉 x좌표의 합이 10이란 뜻이야. 그 다음 y쪽도 무게중심 좌표를 적어볼게. 3분의 0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1 더하기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2 이렇게 더하는 게 이제 1인 거죠. 그럼 0은 빼고 요거 두 개는 로그 3을 밑으로 하는 x1 곱하기 x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는 이제 3이 된 거죠. 따라서 x1하고 x2를 곱하면 얼마가 돼요? 27이 되지. 야, 그럼 더해서 10이고 더 곱해서 27 되는 숫자 이 정도는 연립방정식처럼 안 풀어도 풀 수 있지 않니? 얼마죠? 39 더하면 12 곱하면 27. 그러니까 결국 x1이 3이 되는 거고 x2가 9가 된다는 사실인 거고. 그럼 결국은 여기다가 B점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x1이 이제 3이라고 하니까 3, 여기 3이 들어가는 1이 되는 거고요. 여기 이제 9, 2가 되는 거죠. 그럼 BC 길이 구해봐, 종윤.
점 두 개 있는데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해서 써야 되죠. 얼마일까요? 루트 x끼리 빼가지고 제곱. 37이요. 그렇지. 결국 그러면 그래프를 다룰 때 어떤 내용을 정리할 때 좌표 잡는 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한 번만 더 마음속에 두고 좋고요. 유진이는 그러면 유형 4, 5까지 갔을 때 질문 따로 있어요? 아니면 유형 그러니까 앞에 못한 거 있으면 하고. 근데 음. 그거까지 다 못 풀었어요. 어디까지 갔나요? 그냥 대표 문제만 전체 유형을 다? 네, 대표 문제만 풀다가 학원 시간 다 돼가지고 그냥 봤어요. 그래요? 근데 왜 오늘 했죠 숙제를? 네? 시간이 없었나요? 영상을 보긴 했는데 좀 늦게 봤어? 계속 돌려보다가 좀 이해 안 그때 선생님 말이 빨랐니? 아니요. 근데 말이 제가 빠르진 않지. 다시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들어보고 다시 들어보고 들어보고 계속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네 오래 걸려가지고 조회수 좀 올려줘. 대표 문제밖에 못 풀었어요. 조회수. 그건 너네는 이제 보니까 한 명이 안 들은 것 같은데 조회수 2회밖에 없어서 3명 결석이었는데 딴 때는 애들이 보고 또 보고 해서 그런지 좀 거기 지금 저 결석생 한 명 있는데 보내줬는데 조회수가 9회, 10회 이렇게 나와. 이미 보고 있던 그 시점에서 다시 앞에 살짝 약간 10초 건너뛰고 이렇게 하고 해도 또 조회수 올라가? 그래 안 아니요. 올라가요. 그래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서만 그러니까 우리는 3명이 봤는데 1명이 안 봤다. 지금 조회수가 2회밖에 없는 거는 한 사람이 아예 안 봤다는 뜻이거든. 저는 그래서 어떡하지? 이것까지 안 왜냐면 이제 우리가 수업 타이밍이 옛날에 2타임 할 때랑 다른 거지. 할 수 있는 양이 많고 지금 사실은 너네들은 굉장히 천천히 나가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나마 맨 처음부터 얘기했죠. 이건 고등학교 수학 과목 중에 제일 양이 많고 그렇다. 만만치 않은 과목이라. 자 그래도 일단 지금 뭐 오늘 지금도 못 나가도 상관없는데 뭐 사실 뭐 내가 니네 이거 뭐 수요일 끝까지 못 나가면 어때? 배운 부분까지의 내용이 정말 고등학생으로서 배울 만한 내용으로 배웠느냐의 문제야. 한 단원 끝에 한 단원이 배웠냐 못 배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복습을 그럼 오늘 충실히 할 테니까 지금 거기 배웠던 부분들에 대한 약한 부분이나 어떤 문제를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로 하면 난 어떻게 된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라든가 다른 문제는 괜찮은데 이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라든가 계속 찾아서 정리하는데 혹시나 안 풀어봐서 질문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뭐 혜니도 일부 문제 그랬을 수 있고 유진이도 그렇고 너도 이제 푼 것 중에 빼놓고 푼 문제도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한 타임 정도 그 유형별 한두 문제씩이라도 풀 시간 좀 줘? 그런 다음에 질문하는 게 좋아? 아니면 그냥 내가 임의로 잡아서 그냥 문제 다시 풀어줘 이걸? 한번 풀어. 선생님 대표 문제 하나씩 정도는 계속 풀면서 아마 그때 수업을 했을 거 아니야. 제가 푼 게 쌤이 풀어주신 거예요. 아 진짜? 네. 나머지는 하나도 못 풀겠다? 네. 그럼- 개념부터 다시 봐야 돼. 개념이 아까 말했던 그 개념. 네, 로그 함수는 근데 이런 건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만약에 이 개념 이해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걱정이 돼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는 이건 조금 시간상 굉장히 힘듭니다. 또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걸로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는 괜찮은데 아예 책 처음부터 다시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 나가고 있는 부분에도 계속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 조절을 해야 돼. 그냥 무자비하게 투자한다고 노는 게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해서 더 2, 30분이라도 시간을 줘요? 혜인이는 어떻게 예제를 같이 한번 풀면서 정리를 하는 게 낫겠어? 아예 대표 유형도 지금 안 풀어본 것 같기도 해. 그러면 이 내용 아까 말한 것까지가 이해가 되면 내용 설명은 대충 다 들은 거라.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고 밑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겼고 평행 이동되는 것도 알고 거기까지면 대부분 다 된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풀려고 하면 그렇지. 그게 이제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거지.
그걸 이제 시간 들여서 해내는 거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숙제 뭐 10문제, 20문제 내면 뭐 30분이 풀겠지 이러고선 과제를 하려고 시간 투자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야. 한 문제 가지고 30분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조금만 더 미리 시작을 하시라고. 그러면 조금 끊었다가